이 임원분이 술을 물론 아주 많이 먹진 않아도 조금 먹었는데 술 취한 채로 여자 직원을 지하철역으로 데려다 준다 그랬어요. 저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합격한 후 대기업과 보험회사의 사내 변호사로 5년, 대한민국의 최고의 로펌이라고 하는 김앤장에서 10년간의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는 17년차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이 영상 촬영하기 전에 좀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여자분들한테 화장하라고 하면 그게 성희롱 된다고. 네, 사실인가요? 네, 실제 판례 있습니다. 판례도 있고요. 네. 위험합니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예쁘다고 해도 성희롱인가요? 예, 안 되죠. 왜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본인도 불편하지만 예컨대 여자분들 한 두세 명 있고 나는 남자고 셋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제가 특정인한테 예쁘다고 하면은 그분은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그 옆에 분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경우에 따라서 모든 경우는 아닙니다만 성희롱이 될 수 있고요. 하여튼 제가 오늘 이 직장 내 성희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사실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시간 관계상 많이는 못할 것 같고 네. 이 영상은 직장 다니시는 남녀분은 꼭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그 17년차 변호사의 직장 노하우와 실제 경험한 일들이 다 있는 내용이라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성희롱이 뭔지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성희롱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게 좀 되게 애매해요. 성적으로 뭐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게 이게 성희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성적으로 굴욕감이나 혐오감이라는 게 뭐냐? 대법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게 성희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네, 저도 모르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피해자분이 기분 나쁘고 성적으로 불쾌하면은 그게 성희롱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지금 말씀드린 최근 판례 그 화장 좀 해라 이 얘기했다가 지금 성희롱으로 해당된다는 판결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한 7년 전까지는 외모에 대한 품평은 하면 안 된다 이런 교육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이런 얘기는 했었거든요. 외모에 대해서는 절대 언급하지 말라. 이쁘든 밉든. 다만 역시 패션이 좋으시네요. 이렇게 옷은 괜찮다. 그때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것도 유용합니다. 나는 칭찬이라고 해주는 것도 상대방 기분 나쁘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특히 이제 요 파일에 나온 거 화장 좀 해라. 네. 이게 이제 상사가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그 여성인 직원의 외모를 평가하고 이렇게 꿈이라고 말한 것은 해당 직원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성적 언동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뭐 이해가 되기도 되는데 이게 좀 많이 센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변호사님의 입장이 아니라 같은 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불쌍한가요? 아니면 어떻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둘 다 아니고요. 뭐 불쌍하거나 당연한 건 아니고요. 네.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심을 하고 저는 그 말 좀 잘못했다가 해고당한 사례를 많이 봤어요. 우리가 보통 직장에서 해고라 그러면은 뭐 예컨대 돈을 횡령했다든지 이런 범죄가 전통적으로 해고 사유였거든요. 진짜 중대한 예. 위반 이런 예. 것들이 해고 사유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이 성희롱 관련해서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해서 여러 번 일을 했고 특히 이제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성희롱 사건이 나면은 외부 로펌한테 조사를 맡겨요. 그 이유는 내부에서 조사를 하면은 가해자나 피해자 중 한 분은 분명히 불만이 있어요. 조사가 편파적이다. 한 명이 아니고 둘 다. 그렇죠. 둘 다도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직장 내 성희롱은 뭐 직장 내에서만 끝나면 좋은데 결국 이거 소송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사도 막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그 불공정하다는 그 오명을 쓰고 싶지 않아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돈을 써가면서 외부 로펌 변호사를 조사를 시키고 사실 그런 일을 제가 많이 했고요.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뒷말이 안 나오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느낀 거는 변호사인 저도 이 정도도 해고가 될 수가 있구나. 왜냐면 해고를 했는데도 그 해고 당하신 분이
그 노동위원회에 보통 해고를 다퉈요. 첫 단계가. 그러면 노동위원회에서는 사실 좀 법원보다는 약간 간대한 경향이 있는데 그 회사의 해고 결정이 맞다 이렇게 판결을 내는 거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한 사례 중에는 이 남자 임원분이 신입은 아니고 한 3년 정도 된 여직원이랑 저녁에 밥을 먹었어요. 근데 둘이 이제 밥을 먹고 술을 먹으니까 남자 임원분이 좀 말을 막 하신 거예요. 뭐 남자친구랑 뭐 어떠냐 뭐 등등 조금 더 센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차마 영상에서는 못하겠는데 이제 그리고 이 임원분이 술을 물론 아주 많이 먹진 않아요. 조금 먹었는데 술 취한 채로 여자 직원을 지하철역을 데려다 준다 그랬어요. 근데 어찌 된 건지 5분 가면 되는 지하철역을 돌고 돌아서 20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유로 여자 직원이 문제를 삼았어요. 그래서 해고가 되셨고요. 또 한 분은 그 영업 조직에 계신 분인데 원래 또 영업 조직은 이렇게 월말 이렇게 이제 일정 텀이 끝나면 회식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마감 회식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네. 마감 회식에서 팀장급직 되시는 분이 기분이 좋아서 어떤 여직원 손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역시 해고당하시고. 그래서 이 직장 내 성희롱은 특히 회사의 대부분의 회사는 제가 알기로 단호해요. 왜냐면 이거 처리 제대로 못하면은 노동청에서 노동 그 조사 들어오고 특히 금융회사는 뭐 여러 가지로 레퓨테이션 이슈도 있어가지고 엄청 세게 처벌을 하는 것 같아요. 술자리를 항상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죠? 그 불문율이 있잖아요. 회식하고 노래방 가면 안 된다. 모든 역사는 노래방에서 이루어진다. 실제로 노래방에 가서 그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술 먹고 기분 좋아지고 노래 부르다가 이렇게 어깨에 손 얹고 뭐 이렇게 해서 사고 치는 경우죠. 사실 옛날 기준으로 보면은 많이 발전을 한 거예요. 저가 맨 처음에 회사 들어갈 때만 해도 그 술 먹고 노래방 가서 부르스 치고 이런 경우는 많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문제 삼는 여자분도 거의 없었던 거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최근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예전에 그 임원분들 같은 경우 내가 당연히 그렇게 당하고 그렇게 했었던 문화를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진짜 큰일 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성범죄, 특히 직장 내 성희롱도 문제가 생기면은 그 초기 대응이 너무 중요해요. 뭐 피해자분도 피해자분이지만 가해자분도 저는 그래요. 이게 내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회사 내에서 문제가 되면은 변호사 상담이나 변호사 자문을 꼭 받으시라고 추천을 드려요. 어설프게 주장했다가는 그냥 해고로 바로 가고 아니면은 그나마 조금 나은 게 그냥 사직 처리하고 요즘에는 이직을 하면 전 직장에 물어봐요. 이 사람에 대한 레pu테이션이 어땠는지. 그거 관련해서 그 얘기 안 해주는 조건으로. 이왕 나가게 되더라도 사직으로 하고 레pu테이션 관련해서 요 지금 직장 내 성희롱 이슈는 말하지 않는 조건으로 나가면 훨씬 낫잖아요. 뭐 그것도 있고 되도록이면 좀 처벌을 적게 받는 방향도 있고 또 반대로 피해자분 입장에서는 물론 회사가 잘 대응을 해주면 좋은데 가끔씩 회사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변호사의 상담이나 자문은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법률적인 이슈에 봉착하신 분들은 그 카카오 채널 최혜원 변호사 찾으셔서 뭐 법률 자문 같은 거 하시면 좋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건 수임이나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카카오 채널 최혜원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연락 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